네. 주일학교 지금 뭐 주변 본당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본당마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일학교라는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당에서 함께하는 함께하는 추억 그리고 관계 형성 등등을 말합니다. 물론 다 좋아요. 하지만 관계 형성만 되고 끝난다면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로만 남게 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나 약간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추억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아시죠? 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봉사자들끼리의 기쁨,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있어도 사람들이 성당에서 함께 어울리거나 머물지는 않게 됩니다. 행사가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일학교의 주된 목적은 신앙, 교육 및 신앙 공동체 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교리교육을 튼튼하게 하겠죠. 우리가 생각보다 교리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약간 올해 배운 거, 내년에 배운 거, 작년에 배운 거 하면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하면서 좋은 거를 다 담다 보니 실제로 어중간하게 느껴질 뿐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담아서 포인트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취나 결과가 없고 자연스럽게 교리교육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끼리 만나는데 하나의 거리로만 남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험과 봉사 그리고 관계 형성이겠죠. 당연히 체험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나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한 전례 안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전례를 리드하거나 복사를 쓰거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신앙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고 또한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드리면서 함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거를 하는 방식이 체험은 주로 전례, 봉사로 많이 가고요. 실수. 체험은 주로 성당 안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걸로 많이 하게 되고요. 관계 형성은 주로 평소에 뭐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맺어지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 주일학교 운영을 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신앙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조금 간단해요. 다시 좀 지우고 신앙교육 체험과 봉사 신앙 공동체 형성. 왜냐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체 형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어떻게 교리를 하고 어떻게 신부님과 관계를 맺고 교사들과 관계를 맺느냐가 앞으로 중고등부 청년까지 가지고 굉장히 크게 영향이 오거든요. 따라서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흐름을 좀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사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행사를 생각을 합니다. 캠프나 어린이날 행사, 캠프, 피정, 주일학교 나들이 등등등등등. 그러면 공동체 이렇게 되면요, 공동체 형성은 안 됩니다. 그냥 뭔가를 하기 때문에 모였지만 그 적은 봉사자들이 더 고생만 할 뿐 오히려 신앙은 사라지고 또 하나의 업무 피로도만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때문에 이걸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한 번에 다 통일시켜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일학교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본당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죠. 미사를 유지했던 본당, 미사를 유지 못하고
다시 한번요. 미사를 유지했던 본당 유지하면서 교리를 유지했던 본당이 있고요. 미사만 유지한 본당이 있고요. 미사도 유지 못한 본당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사와 교리를 유지했던 본당 같은 경우는 교리라보다는 모임이겠죠? 했던 본당 같은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끈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걸 안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를 빵 터트리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미사만 유지했던 본당은 교리가 모임이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미사도 유지 못한 본당 같은 경우는 교사와 학생 모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나 혹은 너무나 길어진 2년이 넘게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방식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1번 같은 경우는 행사와 교리를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교리가 없으면 성당은 지겨운 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3번 같은 경우는 행사를 아예 교리를 중심으로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이 없어도 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모아놓고 사제가 혹은 수녀님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미사를 억지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봉사들 양성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랜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돼요. 물론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자모회와의 도움을 받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적더라도 자모회의 도움과 학생들의 참여가 있으면, 아무래도 초등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참여가 더 손쉬운 편이죠. 있으면은 미사는 충분히 유지가 돼요. 단 미사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학생들 관리나 돌봄, 전례가 매끄럽게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자모회가 운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 참여도는 낮습니다. 그렇다면 미사가 운영이 될까요? 만약 교사가 없어도 둘 다 운영을 하러 가면은 초등부는 운영이 되지만 중고등부는 거의 돌봄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요즘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우리 서울교구에서 재작년 코로나 전부터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한 가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미사 중심의 주일학교 미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 모임이 중심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틀리면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틀리면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미사를 와서 모든 학생들이 미사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학생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떤 학생들은 토요일날 저녁 미사, 어떤 학생들은 주일날 아침 미사, 어떤 학생들은 주일날 저녁 미사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성경 나눔이나 교리 공부로 가는 것이죠. 즉 이거는 미사가 아닌 관계와 교리 중심의 진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요, 교사가 부족하여 미사 운영이 어렵다면, 또 교리 운영도 어렵다면, 굳이 어려운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즉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 나눔을 해서 신앙인을 키워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지난주 분과회 때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미사를 운영하려면요, 최소한 교사가 몇 명 나와야 되냐면요, 매주 나올 수 있는 교사가, 첫째, 전례를 이끌어준 교사가 필요하죠. 둘째, 성가를 이끌어준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가라는 것은 반주자까지 포함한 성가대 운영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인원이니까 저학년 친구들을 돌봐줄 교사가 한 명 필요하고요. 또 한 명은 고학년을 해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사 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거 결국 교감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최소 5명이 매주 나올 수 있을 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저학년을 담당 학년별로 교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교리를 운영하려면 이건 사실 그 신부들마다 혹은 사람의 그 역량의 차이가 좀 다른데요. 교사도 만약 교사라고 하면 매주 나올 수 있는 교사라면은 저학년 2명에 고학년 2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을 고학년 1명에 중고등부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고 초등부 기준으로는 1명의 신부님 혹은 수녀님이 있어도 수녀님 뺍시다. 일단 신부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미사보다 교리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 미사는 신부님이 위에서 미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나하나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은 신부님도 직접 아이들과 교리를 하면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케바케겠죠. 교리가 충분히 가능한 신부님이 아니는데 대부분 신부님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학년을 2명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돌발 상황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중고등부의 저학년이면 중학생이겠죠. 중학생이 가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교사도 부족하고 학생이 부족했을 때는 중학생을 2덩어리로 고학년을 1덩어리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 필요한데 이게 매주 나올 수 있는 교사가 이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미사만 유지하려면 매끄럽게 하려면은 7에서 10명 정도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교리를 운영하는 식으로 가능한다면 최소한 2, 4, 5명에서 6명 정도의 교사만 있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당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사가 운영되어 왔고 교사도 충분하다면 예전 방식대로 행사와 교리와 미사 중심으로 지금까지 쌓았던 에너지를 다 쓰면 됩니다. 하지만 미사가 운영되었지만 교사가 불충분하다면 일단은 미사 중심으로 가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교리는 신부님이나 이렇게 큰 덩어리로 전체 교리식으로 미사 강론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거고요. 미사가 운영 안 되고 있었다면 그리고 안 되고 있었지만 교사가 충분하다면 미사를 재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는 강론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사를 바로 재개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미사가 운영되지 않았고 교사도 불충분하다면 미사보다는 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초등부가 잘 되면 2, 3년 뒤에 중고등부가 잘 되고요. 중고등부가 잘 되면 2, 3년 뒤에 성인 단체들과 청년 단체가 잘 됩니다. 성인 단체가 왜 잘 되냐면요. 중고등부 자모들이 이제 다른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저는 웬만하면 초등부 자모들은 초등부 학생들과 관련된 초등부 자모회나 많아야 복사자모회까지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 그만큼 케어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어머니들도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당 안에서의 감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같이 오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어머니들이 성인 단체들 여러가지 구역뿐만 아니라 전래분과, 성교분과, 예비자교리 이런 식으로 가져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단체와 청년단체가 커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중고등부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몇 년 뒤에 성인단체에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부님들이랑 초등부 자모들을 빼오기 시작합니다. 빼온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초등부 자모들에게 성인 단체를 맡게 되면은 초등부 자모회의 역할이 흐지부지 되고 약해돼요. 그러면 그 약해졌을 때 중고등부는 자모회가 거의 잘 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도 충분히 자모회도 간식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관계나 성당 안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덕거리게 되고요. 또한 청년 단체도 수험생이 끝난 다음에 갈 학생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청년 단체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거나 사람이 없어서 계속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곧
청년층의 나이는 점점 높아지는데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게 돼요. 따라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운영을 고민할 때는요, 초등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다고 초등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등부를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중고등부를 살리면은 몇 년 안에 다시 청년과 성인단체까지 다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초등부를 살리겠다고 중고등부를 도외시하거나 손을 놔버리는 순간 그것은 지금 당장 1,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청년들도 성인단체들도 다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1번,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교사가 충분히 양성되어 있고 진행된다면 미사와 교리를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교사가 불충분하다면 뭔가 이상하네. 부족하다면, 양성이 안 돼 있거나 부족하다면 교리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따로 미사를 만들거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중고등부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죠. 이게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넘어갈 수도 3, 4년 뒤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 여러 신부님들의 얘기나 아는 봉사자들, 예전에 있었던 본당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줄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지를 했거나 활동을 했던 본당들은 유지가 되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복귀해서도 20, 30대 아니면 40대까지도 돌아오는 경향이 확 줄었다고는 해요. 그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일학교 미사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사 부족과 함께 사제 임기도 큰 영향이 끼치긴 해요. 학생들의 관계 형성 어려움이라고 말할게요. 어려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약함이 너무 크게 남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앞으로 청소년 교리교육이랑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영상을 지금 자료집을 다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본당의 총 책임자는 주인신부님입니다. 주인신부님이 결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주인신부님은 그 본당의 총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다양한 단체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신부님이 결정하는 바를 따라야 되고요. 또 주인신부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단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그 상황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적 변화나 그런 것랑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다음에 좀 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노리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교구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신부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